뇌 자동화. 천억 가질래? 뇌 자동화할래? 나에게 악마가 이렇게 속삭인다면 나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뇌 자동화를 이루면 돈은 자동으로 쌓이고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천억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천억보다 이 챕터에서 다룰 뇌 최적화와 뇌 자동화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뇌 최적화는 책 읽기나 글쓰기로 뇌 근육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이것을 뇌 자동화라고 한다.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띠어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 뇌 자동화는 뇌 최적화가 지속적으로 발동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생각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는 것이다.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순리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머리를 가지게 되면서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세팅을 끝낸 사람과 아닌 사람의 10년후는 천지 차이로 나뉜다. 뇌 자동화를 이해하기 위해 바둑두는 죄수를 예를 들어볼까 한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있다. 그 방에는 TV가 있고 매일 재미없는 바둑 방송이 켜져 있다. 바둑에 흥미가 없던 죄수는 1년간 TV 소리를 외면한 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바둑 선생님이 1개월간 1대1로 죄수에게 바둑을 가르친다. 다른 방에 있는 죄수와 경쟁시키며 실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이제 죄수의 머리엔 바둑에 대한 흥미와 지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갇혀있지만 매일 바둑 방송을 볼 것이고 실력은 계속 쌓일 것이다. 1, 2년이 지나면 실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죄수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바둑 실력과 이해도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다. 지능이 성장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바둑 방송을 외면하는 죄수와 저절로 바둑 실력이 쌓이는 죄수와 같다.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 밥이 있으면 먹었고 화가 나면 화를 냈고 게임이 눈앞에 있으면 게임을 했다. 미래가 없었고 지능은 낮았다. 20살 나의 사회적 지위는 100명 중 꼴찌 수준이었다. 어느 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다. 배경 지식이 있으니 그저 살기만 해도 세상의 법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둑을 배운 죄수처럼 나는 매일이 새롭고 재밌다. 서점을 가면 어떤 책이 잘 나가는지 법칙이 보인다. 판매 1위 책을 만드는 법이 자동으로 구성된다. 유튜브를 보면 무슨 콘텐츠가 잘 나가는지의 법칙이 보인다. 이를 적용해 나는 유튜브에서 50만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을 만든다. 밥을 먹으러 가도 이 사업이 왜 잘 됐는지 왜 안 됐는지 자동으로 머리가 돌아간다. 죄수가 처음에는 바둑 방송을 싫어했지만 재미가 들리니 방에서 매일 방송을 보며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다. 나는 뇌를 최적화한 순간부터 딱히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저 세상을 경험하기만 하더라도 지식이 쌓였다.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 가만히 있어도 머리 회전과 지식이 향상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뇌 자동화다. 억지로 하는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머리가 나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의식의체, 유전자 오작동 같은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돈 버는 지식을 접하더라도 이를 응용할 힘이 없다. 머리가 굴러가지 않는 것이다. 결국 머리가 나쁘면 역행자가 될 수 없다. 지능은 타고나는 건데 어쩌라는 거냐고? 당신은 두뇌가 타고난다고 믿고 있겠지만 이 상식은 완전히 틀렸다. 두뇌는 손쉽게 개발할 수 있다. 지능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당신의 뇌는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를 통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자신 있다. 내가 그랬으니까. 20살에 종교가 없던 나는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는데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지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수능 시험에서도 그랬다.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언어 영역이 문제였다.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랐고 3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4등급이었다. 노력에 비해선 처참한 성적이었다. 나중에도 악몽을 꿀 때면 언어 영역 시험을 보는 장면이 펼쳐지곤 했다. 독해력뿐만이 아니었다. 어릴 적 나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많았다. 20대 초반엔 거의 모든 예측이 빗나갔다. 20대 중반부터는 예측의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했다. 신뢰성 있는 검사는 아니었지만 20살쯤에는 IQ가 109 정도였는데 29살에는 125 정도였다. 34세 측정했을 땐 136까지 올라가 있었다. 물론 IQ는 같은 나이 때 표준 편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힘들다. 그러니 이 수치들은 테스트에 대한 집중도의 차이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두뇌 회전이 10여 년 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빨라졌다는 점이다. 그 당시 나는 정보 입력에
버퍼링이 심했다. 결정도 느렸고 계산도 느렸다.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하고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 라고 위로해주기도 했다. 하지만 뇌 최적화를 거친 현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더라도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수없이 자주 떠오른다.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무언가가 크게 변했다. 뇌를 복리로 성장시킨다면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지능은 유전자에 의해 거의 결정되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는 더 발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어릴 적에 한 번쯤 뇌세포는 죽기만 하지 새로 생기진 않아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하지만 최근 신경 가소성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 신경 세포들은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다. 노먼 도이지 박사의 기적을 부르는 뇌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 자폐증 환자, 포르노 중독자, 강박증 환자, 시각장애인의 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또한 런던 택시기사들의 뇌를 촬영해봤더니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큰 해마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게 됐다. 런던 시내에 있는 25,000여 개의 도로와 광장을 메웠기 때문이다.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에 따라서 IQ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 훈련만으로 몸의 근육이 단단해지기도 한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따위의 말은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나는 1년 남짓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물론 모두 다 정독한 것은 아니고 그 중에는 별로인 책도 많았지만 중요한 건 머릿속에 새로 들어온 지식이 좀비가 돼서 다음 지식을 전염시키고 다시 그 다음 지식과 연결되어 전염시키는 과정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나도 모르게 복리로 불어난 지식 덕분에 군대 갈 때까지 7년간 대입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언어 영역 만점을 받을 수 있었다.